안녕하세요. 사연 많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때로는 분노하게 할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한 청취자분의 깊은 고민이 담긴 사연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익명을 원하신다고 하니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8년 된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일로 정말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한 달 전 친정엄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셨던 엄마였는데 복통을 호소하시더니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검사 결과 담낭에 문제가 생겨서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사시면서 저와 동생을 키우셨어요. 저희가 결혼한 후에도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혼자서도 잘 사니까. 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셨죠. 그런 엄마가 수술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비는 보험이 적용되어도 300만 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어요. 아이 교육비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모은 돈이었지만 엄마의 수술비로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엄마가 수술하셔야 해서 우리가 모아둔 돈을 써야겠어.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엄마가 위급한 상황이야. 수술비가 필요해.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준혁이 학원비도 밀려 있고 곧 중학생 올라가면 더 많은 교육비가 들어갈 텐데. 우리 애부터 생각해야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 수술 안 하면 위험하다고 했어. 어머니 형제분들도 계시잖아. 다들 의논해서 해결해야지. 왜 우리만 다 감당해야 해?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의 형제분들이라고 해봤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동생 한 분뿐이고 동생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남편도 알고 있는데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말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보려 했어요. 우리 아이의 교육도 중요하고 가정 경제도 생각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내 엄마인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더욱 속상한 것은 남편이 평소에 시댁 일에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작년에 시아버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을 때는 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5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아프시는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면서요. 시댁 새 집 이사할 때도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시동생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도 큰 금액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제 엄마 일에는 우리 애부터 생각하자는 말이 나오는 것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서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몰래 적금을 해지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삼촌이 도와주시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를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회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힘든 상황이 시작되었어요. 엄마는 혼자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드려야 했는데 남편은 병원에 간병인을 쓰면 되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간병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마저 제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결국 제가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와 남편을 돌보고 저녁에는 다시 병원으로 가서 엄마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처음 며칠은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하면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남편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지만 나도 회사 일이 바쁘다며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는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가고 나는 신경 안 써준다며 삐졌고 저는 그런 아이를 달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편은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께 안부를 드렸어요. 엄마 집에 갈 건데 너도 갈 거지? 아니, 나는 우리 엄마 병원에 있어야지.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엄마 병문안은 안 갈 거야? 요즘 우리 엄마도 몸이 안 좋으셔. 라며 핑계를 대고 혼자만 가더라고요. 병원에서 엄마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우리 가족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저는 완전히 혼자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수술 후 회복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안하다, 딸아. 엄마가 병들어서 너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픈 것도 억울하실 텐데 딸에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시는 엄마가 너무 안쓰러웠어요. 엄마,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제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당연한 일일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에게는 시부모님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을 돌보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면 저는 언제까지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엄마 곁을 지키면서 저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 분노, 원망, 외로움.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특히 다른 환자분들의 가족들을 보면서 더욱 서러워졌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밤새 간병하는 모습,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부모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잠든 사이에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옆 병실 할머니의 며느리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혹시 무슨 힘든 일 있으세요?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당신은 정말 훌륭한 딸이에요. 그런데 너무 자신을 혹사시키지는 마세요. 당신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 친정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퇴원하는 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수술 잘 되어서 다행이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있으면 미리 상의해줬으면 좋겠어.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엄마는 많이 회복되셔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의 일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가족 안에서 느끼는 소외감도 여전합니다. 간혹 남편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별일 없어라고 대답하지만 사실은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잘못된 걸까요? 엄마의 수술비를 혼자 감당한 것, 혼자서 간병한 것, 그리고 지금도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 이 모든 게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요? 결혼 생활이 이런 건지 아니면 저희 부부만 유독 이런 건지 궁금해요. 다른 가정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고 싶고요. 요즘 아이를 보면서도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하면 저도 남편처럼 며느리의 친정일에는
무관심한 시어머니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며느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될까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만약 제가 아프게 되면 누가 저를 돌봐줄까요? 남편이 저를 위해 밤을 새워 간병해 줄까요? 아니면 간병인을 쓰면 된다고 할까요? 결혼 초기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가정을 지키고 싶고 남편과도 예전처럼 다정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민들레님의 사연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위기가 닥쳤을 때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외로움.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들레님,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끼신 서운함과 외로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부부는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때로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요.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당신을 위한 시간도 가져보세요. 오늘 밤 이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들레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오늘 사연 많은 며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